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일부분을 들어보고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저는 들으면서 상당히 결연한 의지도 읽혀지고요. 또 절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임기 안에 이런 일들을 꼭 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참 도와줘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함께 읽혀졌습니다만.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결실의 시간, 그 단어가 탁 와닿대요. 그러니까 성장이나 대도약, 물론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5년 정권에 2년 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차에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 제시,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에 우선 주목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중에요. 눈에 띄는 게 내란 극복, 이거보다는 이제 민생 경제,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응답자들. 그건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재판, 여러 단죄, 내란과 관련해서, 어두운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싹 정리한다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올해 그와 다른 측면에서의 뭔가 새로운 도약, 그래야 개혁이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이랬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의 내란 극복보다는 이제 민생 경제 회복, 이거에 더 응답자들이 주력을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한 거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 그리고 이제 5가지 과제 이런 것도 밝혔는데, 저는 특히 좀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을 2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이걸 이뤄내겠다. 네. 그러면서 올 한 해 국민 주권 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성장과 배분, 복지, 이 2가지 과제가 항상 어떤 수레바퀴 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이제 다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이해운 장관 임명에 가면서까지 확장 재정을 하겠는데, 그동안 이런 분배라든지 배분 또는 정부의 능동적 경제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그 사람들까지 채용해서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도 들어와서 봐라. 저는 엄청나게 이런 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한 건 오늘 천만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떻게 나라는 매년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빈민, 서민,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양극화, 민생, 불평등의 수렁에 빠져 있느냐. 일관된 문제의식 속에서 제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우리 국민들도 세계 7, 8위권의 선진국 국민답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의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경제라는 것 자체가 경세 재민이잖아요.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자. 올해는 저는 그 도약의 온년이 된다고 믿습니다. 신유진 네.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특히 와닿으셨나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도약의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대도약의 기준은 민생 경제, 국민의 삶, 바로 국민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경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민생이다라는 부분, 그 지점을 가장 앞으로의 기준으로 삼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아지는 나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빛의 혁명으로 지금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정구성 변호사님 올해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을 10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이 돋보이는 장면들은 보통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손대기에는 좀 힘들어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큰 매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병, 만국병이라고 하는 서울병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나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에서 가장 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매력, 즉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놀라웠던 게 오히려 도약과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분배만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분배와 성장이 그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해왔고, 거기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딜레마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였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 와중에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은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바로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2025년을 보내면서 패널 세 분께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 부탁을 드렸었지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들었는데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패널들이 2026년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준비해 주시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소장님, 네. 올해의 사자성어 뭘로 정하셨나요? 저는 일진월보라는. 일진월보. 네. 이게 일신, 우일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해의 경우는요,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등장 이후에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온 나라가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판이 돼버렸거든요. 다 엉클어져 버린 게 우리 촛불혁명, 아니 빛의 혁명, 그리고 탄핵으로 쫓아내는 거,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 등등의 과정에서 정상으로 저는 복귀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퇴보, 후퇴는 없을 겁니다.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뭐 경제 정책, 뭐 복지, 전 하나하나 다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신, 우일신이 될 것이다. 그 일신, 우일신을 담은 게 저는 일진월보라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루마다 월마다 예. 앞으로 진보하고 열심히 뛰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진월보. 네. 일진월보하는 대한민국. 일진월보하는 백운기의 정어리 TV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어떤 사자성어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좀 뭐 평이한 거 있습니다. 작년은 저는
와신 상담했다. 예. 그 똑같이 윤경 선생님하고 정말 그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게 뭐 와신 상담이 장작등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집을 맛을 보면서 반드시 윤석열 보란에 있다고 그 다짐하고 투쟁하던 그 세월이었다면 올해는 대동 단결, 대동 투쟁, 대동 세상. 세계 사자성어 생겨나시군요.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서 대동 세상 억당부약인데 일부러 앞에 작년에 보니까요. 이제 그 내란 극복하는 과정인데 너무 막 작은 차이 가지고도 싸우고 너무 막 서로 미워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범진보 개혁 중도 세력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동 소유한 거고 작은 차이 정도는 또 그 극복하고 이견은 또 존중하면서 가야죠.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 단결하고 대동 투쟁에서 백운기 TV 100만 만들고 그다음에 대동 세상 억당부약 해가지고 부자는 부자들대로 존경받으면서 명예를 누리며 잘 살고 빈민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중산층이 되고 또 중산층은 중상층이 돼서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범죄는 줄어들고 얘기는 쑥쑥 나오는 대동 세상 함께 가보자 예.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동세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도 예, 맞습니다. 생각했던 예. 그런 것이었지요.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자성어 뭔가 궁금한데요. 네. 아니 저는 윤경호 소장님이랑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일치월장을 일치월장. 준비했거든요. 아까 일진올보할 때 놀라셨겠는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나날이 다달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날이 다달이 같은 마음이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변화와 이 성과가 축적되고 쌓이면서 정말 날마다 달마다 성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정말 우리 윤경호 소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아무래도 옆자리에 앉다 보니까 닮아가나 봅니다. 네. 일치월장 우스갯소리로 쓰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건배사로 유명하죠. 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은 장난 아니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부터 장난 아니다 말도 아 역시 우리 앵커님은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거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일치월장. 네. 자, 우리 막내 정구승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자성어는요? 저는 재밌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25년은 분리수거, 분리수거. 네, 26년은 개봉박두라고 했습니다. 개봉박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하지 않았거나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지금 그 6개월 만에 효능감을 많이 누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 2년 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효능감을 같이 느껴서 이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봉박두라고 지어봤습니다. 설렙니다. 예. 정말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요, 이제 살면서 참 많은 해를 거쳤잖아요. 네. 제가 한때 치기 어린 젊은 날에는 막 애써서 새해 연말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이 좀 뭘 의미를 두나 막 이러면서. 근데 참 그때는 어리석은 거고 요즘에 뭐 하루하루가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새해를 맞게 돼요. 그 결실을 앞둔 농부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거두는 해가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2026년을 맞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가 잘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받을 광주리를 잘 손질하고 광주리에 빈 구멍은 없는지 해진 데는 없는지 손잡이는 튼튼한지 잘 만들어 놔야 열매를 우리가 잘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리 잘 맺어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리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를 맞는 마음이요. 정말 올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이 잘 흡수가 돼서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대희님, 올해 사자성어 웅기시대.
운과 기가 한꺼번에 오는 해. 야. 부산이대이님 참. 김성환님, 정의와 상식의 바다로 노져갈 준비 됐나요? 레디 큐 하셨는데 김성환님도 참 센스 있으시네. 레디 큐 아시죠? 신유진 변호사님 우리 네, 알고 정어리 있습니다. 몰에서 네, 준비했던. 숙취해소. 그래 네. 숙취해소 음료만이 아니라 건강 음료인데. 아, 그럼요. 네. 그거 하나씩 새해 선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네. 먹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기다려보세요. 이따가 레디 큐. 하나씩 좀, 예, 저도 하나 주세요. 그 작년 말에 건배사 중에 참 그게 좋더라고요. 2025년은 윤석열이가 내란장제를 완전히 이제 땡처리해야 된다 하니까 2025년 그러면 사람들이 땡 하고요. 2026 하면 큐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께 땡큐. 그 건배사는 땡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땡큐 2025년 땡 2026 큐. 레디 큐. 서울 TV 레디 큐로 가자. 광고까지. 아유. 술자리를 많이 다니면 저렇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이고. 그걸 여실히 보여준.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일치월장 조심하세요. 아유, 일요일 날은 안 됩니다. 일요일은 쉬세요. 일요일은 쉬어야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예. 신문도 쉬고 간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하남 시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2026년 새해에도 멋진 분들과 멋진 방송 부탁합니다. 정어리 TV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안진걸 소장님의 꿈수 서청년 장학금. 꿈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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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고 쓰셨네. 청년 장학금과 홍길동 은행 사업이 각 지자체로 확대돼서 민생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희망해 봅니다. 야.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하남 시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남 시민연대 김용춘 대표님이실 텐데요. 하남 시민들께서 백운기 TV를 보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김용춘 대표님 이왕 슈퍼챗 쏘신 거 1000명 정도만 끌어다 주십시오. 일단 85만 원으로 먼저 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열었는데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지요. 참 그 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공교롭게 제대로 우리가 그 판단을 못하고 선거를 치른 느낌이 있어요. 윤석열이 5월 달에 취임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겨가지고 뭐 이거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도 우리가 알기 전에 그냥 이렇게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그때 많이 참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맞는가 하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됐지요. 또 시의원, 도의원도 되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발을 맞춰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참 중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각 신문들이 일제히 했던데요. 여론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동아일보부터 한번 봐볼까요? 동아일보에서 준비한 여론조사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게 이제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을 누구 찍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국힘에서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주요인데 나경원이 뭐 오세훈을 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세훈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김민석 총리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안 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후보 구원에 들어있고 국힘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뒤로 더 확고하게 여권에서 1위 후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조사도 있었는데 김민석과 오세훈이 붙으면 김민석이 33.0, 오세훈이 30.4. 박주민과 오세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박주민이 31.5, 30.2. 정원호와 오세훈이 붙으면 30.4,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오차범위 안에 다 있는 여론조사네요. 지금은 물어보는 저는 질문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거보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원호라는 인물이 참 재밌죠. 성동구청장 3번 하고 지금 갑자기 뭐 거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밀어준 효과가 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원호와 다른 후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후보들은요 다 정치에 완전히 뭐가 달아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뭐 다른 명망가 인지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 근데 정원호는 오로지 성동구라는 곳에서 3번 했던 그냥 일 잘하는 행정가 이 이미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큰 차이일 것 같다. 서울시장 그러면 과거에는 대통령에 이어서 대권을 향해 가는데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사람 또 그 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성공 사례가 또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따로 놔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내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정원호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또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 이후에 뭐 정원호의 정치 행보 그걸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일 잘하는 행정가 이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았고 뽑으려 하고 또 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가 된다면 이거는 어떤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걸로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도 역시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전체로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뭐 별로 관심 없는 층 상관없이 조사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오세훈, 정원호, 나경원, 조국, 박주민, 한동훈, 서영교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좁혀보면 오세훈, 정원호가 거의 오차범위 안에 그러니까 1%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이 붙었을 경우 이때도 역시 전체는 40대 31, 관심층은 41대 34, 정원호 구청장은 37대 34. 관심층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을 40대 38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관심층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과 붙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 33대 32,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면 38대 31로 아직까지는 오세훈이 나경원보다는 국힘당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안진걸 소장님, 정원호 구청장 기세가 일단 상당하죠. 네네. 이 신년조사 전 조사들에도 보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 1등하는 조사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저력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원호가 1등인 조사에서도 오세훈과 가상 대결에서는 또 박주민이 격차를 더 많이 벌리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방송도 전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범진보 중도 기획세력들은 발굴 행정가 출신 정원호와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인권 변호사부터 만났던 또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뭐 전현희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동반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더 서로 분발하고 서로 부각시켜줘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막 구룡에 막 심룡에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확 올라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결국은 한두 분이 결선하던 최종에서 오세훈은 아니 누가 나와도 최소 10에서 20% 이상으로
압승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부터 빌드업을 아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저번에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우리 배구TV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쭉 봤는데 인터뷰도 참 차분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나올수록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시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부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일단 이게 이제 계속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주목받는 사람은 역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구청장, 국힘당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뉴시스가 조사한 걸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는 걸로 40.9 대 40.4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지지도를 보면 이제 양자 대결 말고요. 오세훈, 정원호, 나경원, 박주민, 조국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내란에 그리고 또 명태균 관련해서 그렇게들 나오는데도 이런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참 놀랍고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면은 또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압도적이죠. 압도적 선도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처음에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이것이 이제 윤영호의 진술로부터 출발을 했다면 그 외에 정황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좀 더 보도 가치도 크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까지가 밝혀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다가 또 윤영호 본부장이 말을 바꾸면서 자신은 그거를 전달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자신이 직접 전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과연 이거에 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담보된 것이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냐가 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더 강하게 정말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이 됐을 때 효과란 무엇인가. 이미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하는 걸 성공시키고 또 부산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자신 있게 보여준 사람이고 또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민주당이 전혀 힘을 펼치지 못하고 고전할 때에도 전재수 의원만큼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해야 부산이 변화된다. 부산을 정말로 발전시킬 사람은 전재수다라는 부산의 민심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ASLKDFKH 아이고 핸들이 참 어렵네요. 나경원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아침 이슬님,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이것들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네 그러셨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지지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정구성 변호사님, 이게 여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서울은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역대에서 기성 정치인이 아닌 후보를 내세웠을 때만 사실 서울시장직을 가져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코 우리 내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이제 서울 민심이 오늘 경향신문 조사도 보면 전국적으로 여당 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는데 서울은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조사가 우위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걱정이 되죠. 근데 서울이 상당히 이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좀 보수화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서울에 대형 교회와 극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악영향을 좀 끼친 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서울에 당열 기록이 있어서 조직력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보다 민생 경제, 국민 경제 살리기 힘을 실었다 하더라도 감정은 똑같거든요. 마음의 반은 내란 세력 완전히 몰아내야지, 쓸어야지. 근데 그래도 일단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 경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국민 경제를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내란 세력 청산을 생각해도 그렇고, 윤핵관 세력을 완전히 그 진압하기 위해서도 이번 한 번까지는 범여권 진보 중도 세력에 확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저는 갈수록 늘어날 거라 봅니다.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자고자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가 2월에 있습니다. 예. 2월 초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구형 자체가 6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만약 실형이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이제 현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뭐 2월이나 3월쯤에 시작한다고 쳤을 때 명태균 씨가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재판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그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